안녕하세요. 전조효인약국 실습생 전북대학교 약학과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의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합병증과 관리법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포진의 정의와 원인, 증상과 국내 현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치료제 및 예방 백신을 소개한 다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포함한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처방 사례 분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란 띠 모양으로 넓게 퍼진 발진이라는 뜻으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킨 후에 신경절 주위에 잠복해 있다가 성인이 된 후 면역력이 감소하였을 때 재발하여 피부에 발진 및 수포를 일으키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노화, 바이러스 감염 병력, 장기 이식, 이식 후 거부 반응 억제를 위한 면역 억제제 복용 등이 있으며 에이즈와 같은 질환에 의한 면역 체계 약화, 항암제 복용, 스테로이드 복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질병,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 양상이 있고 통증과 관련한 증상이 명확하며 수두 바이러스 감염 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 및 한쪽으로 치우친 심한 통증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특정 척수신경절의 재발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국소적인 증상을 보이고 해당 척수신경절 쪽 피부의 홍반성 구진과 수포, 통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3에서 4일 후 발진이 발생하며 점차 수포로 바뀌어 갑니다. 또한 피부 병변이 발생한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7에서 14일 후에는 수포가 딱지로 변해갑니다. 피부 병변은 약 한 달 이후 흉터나 색소 침착을 남기고 치유되지만 합병증이 발생한 후 통증은 신경 손상과 중추신경 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집니다. 찌르는 듯, 전기가 오는 듯한, 화끈거리는,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생기는 이질통 등의 신경병성 양상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환자의 약 96%가 통증을 호소하고 그중 42%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오른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국내 현황을 보시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진료 인원이 약 2만 명 증가하였고 아래 도표를 보시면 60대의 발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의심된다면 첫 번째 발진이 나타난 후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증상 경감과 합병증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대상포진의 치료제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시클로버는 바이러스의 DNA에 경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합니다. 경구 복용 시 권장되는 용법은 800mg을 1일 5회, 즉 4시간 간격으로 7에서 열흘간 투여하는 것이며 면역 저하자에서는 정맥 주사로서 1회 10에서 20mg을 1일 3회로 7일간 투여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투여 횟수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조비락스가 있었지만 이는 지난 22년 1월 27일로 품목 허가가 취하되어 국내에서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라시클로버는 장, 간대사를 통해 아시클로버로 전환되어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1회 1g을 하루 3번, 7일간 경구 투여하여 복약 횟수가 아시클로버보다 적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통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투여 용량 및 횟수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약으로 발트렉스가 있습니다. 팜시클로비언은 1회 250mg을 하루 3번, 5일간 투여함으로써 복약 수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장 부작용 및 약물 간 상호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대표적인 약물로 판비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포진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공통적으로 식사와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복용하는 동안 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초조, 환각, 혼돈 등의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계 조작 및 운전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그 자체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대상포진 완치 후에도 지속되는 합병증입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장기간 지속 시 사회 경제적인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방 백신 접종은 대상포진 및 합병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두 가지의 대상포진 백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조스타박스는 2012년 국내에 첫 도입된 대상포진 백신으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약독화되어 들어있는 생백신입니다. 따라서 면역기능 저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허가가 나 있으며 1회 피하 주사합니다. 50에서 59세 사이에서 69.8%의 예방 효과가 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 효과가 66에서 6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 효과의 지속기간은 5에서 8년입니다. 싱글릭스는 제조업 서브유닛 백신, 즉 사백신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과 면역 증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저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장점입니다. 국내에는 2022년 도입되었으며 2회 접종 기준 약 50만 원으로 현재 1차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50에서 59세에서 96.6%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 효과는 50에서 69세에서 100%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방 효과의 지속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다만 부작용 측면에 있어서 피로, 발열, 근육통 등의 전신 및 국소 이상 반응이 생백신에 비해서 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싱글릭스는 예방 효과와 지속 기간이 훨씬 우수하고 면역 저하자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2번 접종해야 한다는 것과 이상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백신 모두 과거 대상포진 이력자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상포진이 위험한 이유는 그저 극심한 통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상포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피부 발진이 생긴 후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대상포진 환자 4명 중 1명에서 발생하고 고령일수록 호발하여 70세 이상 환자의 50%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명확한 치료법이 없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램지헌트 증후군입니다. 바이러스가 안면에서 재활성화되어 안면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안면마비를 일으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안면마비가 가능합니다. 안구 대상포진은 눈 주위에 발생하는 대상포진으로 각막염부터 시력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로의 침범이 이루어지면 바이러스가 뇌 척수로 확산되어 발생하고 뇌염,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대상포진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바이러스로 인해 손상된 말초신경에서 탈수초화가 진행되어 통증 전달 경로가 과민화되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모든 사람에서 신경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받지 않은 대상포진 환자 4명 중 1명에서 발생하고 40대에서 약 10%, 70대에서 50% 이상이 신경통까지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은 수포가 큰 특징이지만 신경통은 수포가 가라앉은 후에도 지속됩니다. 또한 불에 타는 듯하며 옷깃만 스쳐도 아픈 통증, 즉 이질통이 발생합니다. 오른쪽의 신경통의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제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치료제로는 항경련제, 사완계 항우울제, SNRI, 아평계 진통제와 같은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통증에는 엔세이즈, 아세타미노펜과 같은 말초작용 진통제를 사용하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단순한 말초염증 통증이 아닙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말초 감각신경의 민감도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던 자극이 통증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경우 뇌간에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매개로 하는 하행 억제 경로를 통해 통증을 억제하지만 대상포진에서는 이 회로의 기능이 저하되어 억제력이 약화되고 흥분회로가 강해져 통증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처리 회로를 직접 조절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경련제는 칼슘 채널을 억제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감소시켜 중추신경의 흥분을 억제합니다. 또한 신경 감작이 차단되어 신경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바펜틴은 뉴론틴 캡슐이라는 상품으로 존재하며 1일 900mg의 사용이 가능하나 어지럼증, 오심,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1일 300mg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2배, 3배로 증량할 수 있습니다. 프레가발린은 리리카 캡슐이라는 상품이 있고 1일 150mg으로 시작하여 일주일 후 2배, 그 다음 주 4배로 증량합니다. 두 번째로 삼환계 항우울제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하행 통증 억제 경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신호의 억제가 정상 수준 가까이 이루어져 만성 통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주 성분으로 아미트립티린, 노르트립티린이 있으며 취침 전 10mg 경구 투여합니다. 세 번째로 SNRI는 TCA와 같이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하행 통증 억제 경로를 강화시킵니다. 듀록세틴 성분의 신발타 캡슐이 있으며 식사와 무관하게 1일 60mg을 복용합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절반 용량으로 복용을 시작하다가 일주일 후 증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편계 약물입니다. 트라마돌은 뮤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마약성 진통 효과가 있어 난치성 통증에 주로 사용되지만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약과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독, 내성 위험이 크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1회 50mg 또는 100mg을 복용하지만 통증이 지속된다면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일 400mg까지 증량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말초작용 진통제로서 통증 부위에 부착하는 리도카인 패치 제제도 병용요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투데이트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신경통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치료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인 신경병증성 통증에는 1차 선택제로서 삼환계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티린과 노르트립티린을 취침 전 10mg 경구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적절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듀록세틴, 벨라팍신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분포를 따라 나타나는 짧고 반복적으로 찌릿찌릿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1차로 가바펜틴, 프레가발린을 투여합니다. 효과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삼환계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티린과 노트립티린을 복용할 수 있고 삼환계 항경련제 계열인 카바마제핀과 이의 유도체 형태인 옥스카바제핀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치료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환자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79세 여성으로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슬신경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방 내역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탈리제정은 미로가발린 성분으로 항경련제에 속합니다. 환자는 시장 용량인 1일 10mg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미로가발린의 특징은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과 유사하지만 지속기간이 보다 길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마메코발라민정은 비타민 B12의 활성형 형태로 신경통의 보조치료 요법에 사용됩니다. 신경손상의 회복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시너제정은 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복합제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통증에 사용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치료제로 쓰이는 TCA, 기타 CNS 억제제 및 SNRI와 병용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판비어정은 팜시클로비어 성분으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 대상포진 치료에서 사용하고 72시간 내 투여가 권장됩니다. 베아로반 연고는 무피로신 성분의 항생제로 대상포진 수포 부위의 2차 세균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바를 수 있습니다. 눈, 점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상포진과 합병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